안녕하세요. 오늘은 머리와 마음, 의식과 무의식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 마음이 시키는 걸 해? 그런 말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참 이 말이 어려웠어요. 마음이 시키는 게 도대체 뭐야? 되게 오랫동안 고민했던 문제였던 것 같은데,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한 사람이 하나의 우주와 다를 바 없다. 약간 그런 비유가 있는데, 그게 무의식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머리와 마음에서 머리는 의식, 우리가 수시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마음이 우리의 무의식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의식이라는 게 자동차가 터널을 지날 때처럼 되게 좁은 것 같아요. 수시로 겪는 선택장애? 그런 것도 그렇고, 예를 들면 햄버거 메뉴 고르는 것만 해도 어려운 일일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그것처럼 별거 아닌 문제들? 의식적으로 그런 거를 선택하게 되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뇌를 읽다,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조종하는 뇌를 읽다, 뇌를 읽다라는 책인데, 뇌과학 책이면서도 자기계발서예요. 근데 저는 이 책이 되게 좋았어요. 좋았던 부분이 마음의 측면인 무의식, 내 무의식에 저장된 그런 일부의 내용을 술술 읽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최근 생각해보면은 그 무의식이 시키는 일을 되게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잘 몰랐어요. 내가 왜 그냥 단순히 내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 책임지며 사는 삶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머리가 시키는 일대로 그 되게 좁은 시야로 그거를 습관화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었나. 실제로 그렇게 살면서 되게 만성 피로를 느끼고 절망감도 많이 느끼고, 이 머리로 산다는 의식적인 삶이라는 게 다르게 얘기하면 잡생각이 많다, 뭐 그런 말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마음으로 생활하는 삶을 살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부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런 것도 아닌데 일부만 그렇게 생활하면서 되게 삶이 편해졌어요. 무의식이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안 좋을 때는 되게 사소한 것까지도 고민을 하고 쉽사리 행동하지를 못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식과 무의식, 머리와 마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도 그 대한민국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책임 아닌 책임을 떠안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책임이라는 게 자기가 정말로 바래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되게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주변에도 그냥 정신없이 사는데 되게 밝은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제 불알 친구인데 제가 되게 오랫동안 수십 년?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지켜보면서 이제야 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어린 시절의 그 정서의 안정성? 제가 가장 유력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 친구한테. 그래서 그런 정상적인 건강한 유년기를 보낸 사람들이 대부분 되게 치열하게 살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화를 안 내요. 정말로. 화가 안 난대요. 근데 되게 불행한 게 이렇게 이상적인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진짜 매사에 밝고 긍정적이고 힘든 일을 겪어도 아 괜찮아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그렇게 사고하는 것들이 애초에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을 불행 속에서 끄집어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스스로 모르는 거죠. 아 내가 왜 이런 사람이지? 이런 거를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아픔이나 상처나 고통을 겪으면서는 거기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고민을 하는데 내가 괜찮은데 먹고 살만하고 지금 이대로도 뭐 충분히 행복한데 왜 그런 고민을 하겠어요? 당연한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근데 저는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애초에. 그리고 되게 욱하는 성질도 가지고 있었고 뭐 지금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만의 응급처치를 하나 만든 게 되게 단순해요, 저는. 방법은 단순하지만 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찾아낸 방법이에요. 저한테 맞는. 그냥 심호흡하는 거예요. 가슴에 화가 딱 차. 그러면 그것을 그냥 느껴요. 아, 내가 화가 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심호흡을 해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 과거에 약간 저 같은 성향을 그러니까 과거에 저 같은 성향을 현재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화를 사그라뜨리는 방법을 진짜 간단하게 그런 방법을 찾아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이거를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만들기보다는 되게 꾹꾹 눌러 참았거든요. 그래서 위장병도 없고, 저는 20대 때 20대 초반에 처음 위장병을 생겼었는데, 그 이후에도 또 한 번 그 위장병 때문에, 그때 그거였죠. 십이지장 궤양 뭐 이런 것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 돼갖고 입원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뇌를 읽다라는 책을 되게 재밌게 읽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개개인한테는 그런 느낌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은 책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삶이 바뀌지는 않거든요. 며칠 기분 좋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책들이 그런 면이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적용되지 않을 예시 같은 것들을 검증된 사실처럼, 이거는 진짜 불변의 진리다 뭐 이런 것처럼 헷갈리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뇌를 읽다 이 책을 읽으면서도 저는 의식과 무의식을 포함한 뇌에 관련된 뭐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대체로 이해가는 부분도 많고 공감도 많이 했지만 분명히 제 생각과는 벗어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를 잘 확인하면서 읽는 게 좀 좋은 독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뭐 이런 말들이 더 친숙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당연한 것처럼 쓰이죠, 그런 말들이. 근데 정작 우리가 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그 우리의 무의식적인 부분, 몸과 마음이라고 한다면, 머리와 마음, 의식과 무의식이라고 한다면 마음과 무의식적인 부분, 이거를 더 많이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내용들을 준비하게 됐어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각자의 삶을 되게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자기 자신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더 그런 능력들? 그런 능력들이 시급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책들을 읽고 제 경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아무리 잘 얘기한다 한들 그게 잘 전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가까운 사람들은 그나마 납득을 어느 정도 하는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머리와 마음, 의식과 무의식,
관한 내용에서 좀 벗어난 부분도 다소 있었는데 준비한 내용은 다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